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성은영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아시다시피 기초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안이고요. 오늘 이제 재정비 안을 발표하기 위해서 추진 배경, 재정비 방향, 그리고 이제 그 국가적 최저기준을 가지고 지역에서 기초생활 인프라를 국가적 최저기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좀 다 아시는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면요.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도시화와 도시 발전을 통해서 이제 이룩한 경제적 성과가 2018년 현재 세계 190개국에서 11위라고 합니다. 국내 총 생산으로 치면은 173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로 보면은 38개국 중에 29위 정도에 해당되는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경제적 수준과 삶의 질, 앞서서 이제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삶의 질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격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삶의 질을 이제 공공이 서비스하는 기초생활 인프라의 경우에도 많은 수요하고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차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1인당 수는 계속 줄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태어나기 전부터 대기를 걸어놔도 대기 순번이 줄지 않고 있는 이런 공급 과부족에 대한, 그리고 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노후 저층 주거지와 아파트 단지의 차이라든지 지역 간의 수도 간에 집중된 시설이라든지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열악 부분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격차 부분에 있어서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생활 SOC의 전국적 공급 확대 추진에 관한 정책을 보시면 이제 좀 획기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도 그렇고, 이제, 기존에 있어서 그 시설 투자에 있어서, 사람 중심이었다고 보기 어려웠는데, 이제 국민 중심으로 국민 누구든지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해시태그로 한번 달아봤는데요. 사람 중심, 국민 총행복,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을 하겠다는 추진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이러한 그 기초 생활 인프라를 서비스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까지는 좀 없는 실정에서 이제 이 문제 제기로서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 재정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기초생활 인프라나 생활 SOC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고 오셨을 것 같지만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기초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 기준은 도시재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법에 의하면 도시재생 기반 시설 중에 도시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국가적 최저 기준은 이제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에 의해서 이제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에 보시면 7번에 기초생활 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 기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수립된 최저 기준이 이제
재검토 시점 5년이 되어서 재정비가 된 것을 재정비 시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 기준의 적용 범위는 도시재생 그 특별법에 의한 그 범위인 도시재생 사업지뿐만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도시 및 농촌이 모두 포함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재정비 배경은 뭐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기존에 있었던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이 이제 좀 도로라든지 뭐 상하수도 이런 대단위 시설이라든지 네트워크 선적인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동 이용 시설 등에 대한 이제 특정 공공 시설에 집중되어 있어서 실제 주민 생활 편의나 만족도에 이제 밀착형 서비스를 공급하기엔 좀 한계가 있었다는 반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공급자 위주의 이제 뭐 인구 3만 명당 1개소라든지 이런 그 어떤 특정한 규모의 인구가 되지 않으면 서비스 적용이 어려운, 그러니까 점일 지역이나 지방 도시에서는 적용이 좀 곤란했던 점에 대해서 이제 재정비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 비전하고 맞춰서 좀 수립하게 되었는데요. 포용국가, 뭐 균형 발전,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보편적 서비스로 이제 배제됨이 없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저 기준은 거주 지역이나 그 서비스 계층에 상관없이 동일한 국가적 최저 기준으로서 시설별 1인당 시간거리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이제 모두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교통이나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로 보완하는 개념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나 재정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향후 이제 실질적인 공급 기준으로 조금 더 세분화가 상세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국가가 서비스할 수 있는 그 최저 기준 한계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 기준의 적용 범위는 말씀을 드렸고요. 도출을 할 때 있어서 주민의 편의와 공급 비용 대비 이용 가능성,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해서 적소의 공급을 지향하고 과다 공급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의 이제 단위로서 지역 대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지역 거점 시설로, 그리고 이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마을 단위 시설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 거점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계법상의 이제 도시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나와 있는 소생활권 단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을 단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근린 권역 한 200에서 500m 정도의 반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목적은 이제 대단히 그 지역 거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낙후 지역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마을 단위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그 주거지의 그 편의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입장에서 이제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적인 목표 수준으로서 저희가 이제 도시 거주민의 향유 수준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 도시 주민의 향유 수준하고 국민의 희망 수준을 고려해서 이제 공급 현황의 그 최저점을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생활 에소스의 향유 수준, 그러니까 각 시설별 최단 거리 값을 1인당 최단 거리 값을 이제 시설별로 도출을 했고요. 그래서 향유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인구를 누적하고 전체 90% 인구,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90%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한다고 봤을 때 그 최저점을 현재 향유 수준으로 잡고 국민의 희망 수요,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값과 장래에 이제 변했으면 하는 값들을 이제 보정치로 잡고, 그리고 또한 이제 국내외 통계라든가 기존에 있던 도시재생 기본방침의 그 기준 등을 고려를 해서 보정치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향유 수준에 대한 분석은 지역 거점 시설은 이제 조금 거시적이고 매크로한 시설로서 500 x 500 격자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고요. 마을 단위 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시적인 그 도보권 단위의 시설 그 접근성 거리를 도출해야 돼서 200 x 200 셀 단위로 격자화해서 전국에 죄송합니다. 전국의 총 26만 개 근린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설문조사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400명 정도의 전국 성인 남녀에 대해서 시설 이용 현황과 만족도, 적정 시간, 거리, 수요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도출한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 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도시재생 기본 방침에 있는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안입니다. 시설 내용 보시면 교통공간, 유통공급, 문화, 체육시설, 방제시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국가적 최저기준에 보시면 유치원 같은 경우 2,000에서 3,000세대당 1개소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후 주거지나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이상 동단위가 아닌 이상 세대수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적용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 최저 기준의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산출된 산식을 도식화해 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민 1인당 향유 수준을 도출을 하고 이게 이제 사실 잠재적 접근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국민 1인당 최단거리에 있는 시설까지의 거리 평균값을 이제 최저치로 잡고 실제로 이용하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 현황 그러니까 기꺼이 이동하려고 하는 거리의 평균 값을 이제 보정치로 1차적 보정치로 잡았고요. 그리고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 도서관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 있었으면 좋겠는지 하는 희망 거리를 2차적 보정치로 잡아서 사실상 이 부분은 국민이 원하는 접근성 제고값의 최대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이의 구간값을 이제 저희가 도출하는 데 있어서 국내외 참조 기준들을 검토를 해서 최종 기준값을 보정값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최저 기준으로 도출한 표를 보시면요. 도서관, 공공문화시설,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이제 종합병원이랑 거점 공원들이 들어가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역 거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고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차량 기준으로 최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 거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차량 25분, 그리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차량 15분, 그리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차량 20분으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모든 시설을 다 예시로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개를 말씀을 드리면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 1인당 약 11.5km 거리에 이제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하든 안 하든 간에 국민 1인당 최단거리에 있는 시설까지의 거리 평균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차량 시속 25km 이동으로 이제 한다 전제했을 때 시간거리로 가면 27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공 거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17분 정도를 이동해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장래 희망 거리는 약 한 10분 정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공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논의와 이 보정치를 통해서 최저 기준으로 25분을 도출을 했는데요. 이제 국가적 최저 기준은 최저 한계 선에 대한 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5분 단위로 끊어서 제시를 하였고요. 그 보정치로 이제 27분에서 올림과 내림을 해야 되는데 그 올림과 내림의 기준을 이용 현황과 장래 수요로 봤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 1인당 16.3km 정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시간 거리를 치면 한 39분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17분 정도 이동을 하고 있었고 10분을 원하지만 이제 실제 공급된 양이 많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이제 최저 기준선은 한 30분으로 이제 보정을 하였습니다. 마을 단위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차장, 그리고 마을 도서관,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근린공원, 그리고 의원이나 약국, 소매점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최저 기준선의 이제 마을 주차장은 도보로 10분, 마을 단위는 주민이 이제 생활 밀착형으로 이동 가능, 근린권 내에서 이동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도보로 시간 거리를 제시하였고요.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보 10분,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은 도보 10에서 15분. 이제 구간값으로 제시된 값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편차가 크거나 아니면 도보권으로 강화해야 될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간값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예시가 좀 빠졌네요. 윗부분은 공원이고 아랫부분은 의원인데요. 이제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 1인당 이제 이 근린공원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을 포함된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국민 1인당 이동 가능한 그 시설까지의 최단 거리는 761m 정도 되고요. 시간 거리로 환산하면 15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사실상 그 각각의 시설들 중에서 이제 그 경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용하는 시설들은 17분 정도, 장내 수요는 10분 정도여서 최저 기준은 10에서 15분으로 구간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시설인데 들어간 부분인데요. 국민의 1인당 향유 수준은 한 1.4km의 거리에 있는 28분 이동이 가능한 향유 수준이고요. 이용 현황은 사실 14분 정도. 이거는 이제 교통수단 관계없이 14분 정도를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희망 거리는 10분 내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현재 그 분포된 공급 수준과 그리고 이제 민간 시설임을 고려했을 때 최저 기준은 20에서 25분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최저 기준은 사실상 이제 지역에서 앞서서 이제 김태형 박사님이 제시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 국가적 내셔널 미니멈이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면 로컬 옵티멈으로 이제 전환돼서 사실 공급 계획이나 공급 그 전략들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려를 해봤습니다. 사실상 이제 최저 기준 달성을 위해서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국가와 지자체는 그 달성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지자체 이제 우려하다시피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역별 인구 밀도, 공급 현황들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공급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지역별 현황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에 최적화된 이제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국가적 최저 기준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지역 간의 이제 향유 수준에 대한 현황이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향유 수준 격차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시설별 전국 단위 향유 수준 격차 맵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국가적 최저 기준의 이제 가장 장점은 사실상 이제 우려하다시피 공급은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뭐 행정구역 밖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전국의 26만 개 셀로 이제 나눠서 그 수준에 대한 맵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주거지가 어디든 간에 그 가장 최단 거리에 있는 시설까지의 거리값으로 그
격차 맵을 전국 단위로 시설별로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 접근성 공공 도서관의 경우 시설 접근성이 양호한 서울시의 한 구를 보시면 이제 굉장히 이 접근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이렇게 녹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소외 지역인 전국의 어떠한 군을 보시면 이제 빨간 지역이 많은 이런 분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격차 맵을 가지고 소외 지역을 좀 탐색할 수가 있고요. 그 소외 지역을 탐색한 후에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추가 공급 지점을 이제 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소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이제 희박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단위에서는 더 이렇게 구조화되고 더 상세화된 기준을 가지고 뭐 재정이라든지 공급 규모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소외 지역에 대해서 추가 공급을 했을 때 사실상 이제 접근 개선율 도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외 지역 수들도 이제 도출이 가능해서 이게 향후에는 어떤 정책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평가치를 설정하는데도 이제 단일적인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 공급계획 수립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이제 뭐 인구 밀도라든가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사실상 이 최저 기준 선을 달성하지 못하는 주거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시설의 이제 질이라든가 수용 능력이라든가 이런 고려가 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소도시 같은 10만 이상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의 최소 거리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지만 용량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유효 시설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 시설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규 공급 계획이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실 이 최저 기준을 그을 때 이제 가장 고려돼야 될 이제 지역들이 이제 10만 명 이하의 소도시거나 농어촌 지역인 경우인데요. 그 경우에는 사실 모든 소외 지역을 다 구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입지 효율화를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자 응답형 교통 등의 전달 체계 개선도 동시에 고려돼야 될 사항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시설의 개념을 나눌 때 거점 시설과 마을 시설을 나누는 거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컴팩트 네트워크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거점 시설의 입지가 좋은 곳에 이제 시설을 컴팩트화해서 집중하고 각각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돼야 될 생활 밀착형 시설들에 대해서 마을 단위로 공급해서 연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생활권을 거점으로 하는 공간 구조로 이제 교통하고 각종 기반 시설을 연결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도시에서도 이제 마을은 그런 지역 거점의 중심 기능을 이용하고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하위 시설을 이제 연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마을 단위에서는 신규 공급을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공급 단위라든지 그 용량이라든지 그 시설의 유효 시설이라든지 이런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급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해야 될 단계들을 좀 제시를 해봤는데요. 사실 뭐 용도라든가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공간 구상, 그걸 이제 복합화된 시설로 할 것인지의 판단 부분, 이런 프로세스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할 때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초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 기준이 제시되었을 때 가장 쉽게 그리고 빠르게 사업화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한 또한 이 법적 근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 부처와 뭐 사업들이 연계가 되고 그랬을 때 이제 필요한 시설들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복합화해서 생활 밀착형으로 그리고 이제 필요한 지역에서 상향식 공급을 하는 방향이 이제 고려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앞서서 많이 발표를 해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내셔널 미니멈이 제시되었을 때 가장 이제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그 한계선을 그 최저선을 파악하고 현황에서 이제 공급 계획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사실 지자체의 몫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의 자립적 운영 관리라든지 그런 역할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